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사건, 이게 무려 21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사건. 자, 이게 2001년 12월이었다고 해요. 대전 도심의 국민은행에서 괴한이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해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강탈해서 달아난 사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사실 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렇죠. 권총 강도, 그리고 2달 전에 2001년 10월에는 권총 강탈. 그것도 현직 경찰, 도보 경찰을 뒤에서 차로 해갖고 강탈해서 사실 그 직원은 많이 다쳤습니다. 그걸 2달 뒤에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 후에 CCTV가 없는 곳을 잡아서 지하 1층에 국민은행에 현금 수송 차량.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에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그러니까 꾸러미를 가지고 달아나서, 물론 달아나던 중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갔고 거기서 이제 증거를 찾게 됐습니다. 이게 2명으로 추정이 됐고 당시에도. 근데 불행하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못 잡고 한참 뒤에 그것도 DNA 분석으로 잡게 된 사건입니다. 자, 뭔가 내부 사정을 알만한 인물들이 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 현금 강탈 사건을 벌인 건데, 권총도 등장을 하고. 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이에요. 예금을 지키려던 직원이 당시에 숨졌고요. 그런데 21년 전이니까 뭐 지금에 비하면 CCTV가 많이 좀 적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게 은행의 지하 주차장이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검거를 못했을까요? CCTV의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CCTV가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화질이 안 좋았고 그리고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이렇게 있었죠. 그걸 미리 파악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안 찍힌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동선이라든가 현장에서의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주도 면밀하게 그 증거를 안 남기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증거로 인해서 잡히게 된 거죠. 자, 하나씩 들어가 보죠. 자,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고요. 군복무 할 때나 만져보는 건데, 실탄을 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 자, 총기는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예요? 10월 15일, 그러니까 2달 전입니다. 거기서 한 두 블록 그 옆에 있는 데에서 밤 12시에 도보 순찰하던 경찰관을 좀 따라붙었나 봅니다. 차로 뒤에서 받아갔고 그 총을 탈취를 한 거죠. 경찰관의 총을. 38 구경 권총을 탈취해서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경찰관은 실탄이 이제 들어간 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차로 경찰을 뒤에서 밀고. 아이고, 경찰에. 그럼 이 경찰이 총기를 분실한 거잖아요. 2달 동안 이 사건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총기 분실 사건이 계속 수사 중이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어떤 뭐 은행 강도나 이런 걸로 2차 범죄로 할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지만은 그러니까 좀 강화를 못한 거죠. 2달 정도 지나니까 사실 좀 약간 느슨해진 부분도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전초가 되는 사건이었던 셈이에요. 그 다음 사건을 기획하기 위해서 또 계획적으로 벌인 거였고, 그런데 이제 대응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범인들이 이제 21년 만에 드디어 검거가 된 겁니다. 마침내 검거가 된 거죠. 자, 얼굴에 가린 손수건에 남았던 DNA가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인들이 도주할 때 자신들의 차를 이용했어요. 훔친차입니다. 훔친차인데. 그것도 훔친차. 버리고 갔어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찾아봤는데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훔친 차기 때문에 원래 주인의 증거는 나왔죠. 근데 거기서 아주 요행인지 그 얼굴을 가렸던 형태의 손수건과 마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보는 것처럼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면 그 입김이 여기에 묻죠. 손수건에. 거기서 DNA를 찾게 된 거예요. 피부와도 이렇게 밀착이 되고. 그렇죠. 범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썼던 마스크에 DNA가 남아 있었다. 자, 그럼 이게 놀라운데요. 17년 만에
손수건 혹은 마스크 이런 섬유에서 나온 DNA로도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 DNA가 그렇게 오래 남아 있나요? 3,000년 전 DNA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 같은 데 나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페루의 리스카마 사막에서 미이라가 발견됐고 예. 거기서 DNA를 추출한. 그러니까 건조하면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히 그 당시에 경찰들이 그 손수건의 DNA를 잘 보관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DNA 추출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 기술이 없었다. 예.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하고 보관해 놨는데 마침 또 2015년쯤에 그쯤에 새로운 기법이 발전을 해갖고 네네. 그때 국과수에서 DNA 프로필을 추출하게 된 겁니다. 아,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연쇄살인 사건 예. 모티브로 했던 예. 살인의 추억에 예. 그 DNA 검사를 못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한참 기다리고 그때도 썩었죠. 네. 보관을 습기를 노고해갖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다. 예, 못했죠. 예. 자, 그런데 이게 겨울철이어서 그렇죠. 건조했던 마스크 손수건의 DNA를 경찰이 잘 보존하고 있었다. 미래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보니까 그간 워낙 장기미제 사건을 DNA로 최근에 또 해결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검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DNA 증폭 검사. DNA 과학 수사 기법은 지금 어느 단계 정도 와 있나요? DNA 수학 비법 자체는 최근 미국에서 발전된 거는 대략 그 성씨 정도까지도 알 수 있는. 네네네. 예, DNA 유전 형질로 분석을 해보면 무슨 성씨. 네네. 그리고 아주 최고의 기법은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는가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고 어느 환경에 살았다는 정도까지도 요새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럼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추적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흑산도에 홍어를 많이 드시는 분이 많이 살았던 지역에서의 그것도 이상적이죠. 왠지 이거 공상과학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만간 거기까지 접근합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성씨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뭘 주로 식습관이 어떤지 알 수 있고 생활 환경도 추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고 있다. 나중에는 딱 이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른 특징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제 경찰이요 용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요 이렇게 오래된 사건도 신상을 공개하나 그런 분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특강법이라고 특정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관한 법에 따르면 그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공동체에 위해가 돼서 이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범행이 잔혹하고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 기준을 열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1년 만에 검거된 이름이 이승만, 이정학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에요? 당시에는 이 둘은 고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근처에서 일종의 이제 범죄를 상습절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만 접근했어도 흔적을 찾을 수 있었었는데 조금 그 옆쪽에 가까이는 아니었고 다른 범죄는 계속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동정정가자를 주로 찾았고 그래서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곤총 강도 사실은 별로 없죠. 국내 사례가.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서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었다. 자, 용의자들은 범행을 인정한 반면에 당시에 권총을 쏜 사람은 이건 서로 본인이 아니다. 서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밝혀야 되죠? 이정학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정학의 DNA가 나온 거고. 근데 이정학이 나는 쏘지 않았고 쏜 건 이승만이다. 돈도 저 사람이 더 많이 썼다. 저 사람이 권총을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범행인 건 범인 맞는데 문제는 쏜 사람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분리신문을 지금 프로파일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분리신문을 해서 누가 과연 총을 쏜 주범이고.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진술이. 이건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리 발표를 한 거죠. 경찰에서는. 궁금하네요. 그 해결이 된 다음에 또 뒷이야기로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은 이번 사건 9월 1일에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이죠. 경찰 수사 기록이 무려 15만 쪽이라고 하고요. 자, 이 브리핑을 미룬 이유가 이걸 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남은 수사 과제 뭡니까? 그래서 그 이용 가능성 때문에 미리 해버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는 누가 쐈는가, 그리고 총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여죄는 어디 있는가? 네. 공범은 어디 있는가? 네. 이것을 재구성해서 접근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20여 년 전에 3억 원 현금 네. 뭐 이들이 다 썼겠지만 그것도 회수할 수 있는 대로 회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